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지난번 대정부 질의 때도 성폭력 대책과 관련해서 또 총리 법무부 장관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요지는 이제 중형주의라고 해서 이제 관련 범죄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제재를 신설하고 또 중법 제재의 일환으로 이제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아까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지만 얼마나 의지를 갖고 얼마나 실천적 대책으로서 자리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모든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총리님께서 안 계셔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부탁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도 아동여성 성폭력 대책 추진단이 2008년에 생겼고 지금 4주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2008년도에는 총리 주관하에 2010년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주관하에 역할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8월에 이제 여러 사건이 생기면서 범부처 합동회의 내지는 대책 태스크포스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십니까? 총리실에서 주관회의를 네, 하고 총리실에서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예, 전체 장관회의도 있고 밑에 실무회의도 있고. 네, 그러시죠. 그래서 그 어느 하나만 예로 드는 게 적절치는 않지만 아까 이제 말씀됐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관련해서 이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와 의견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것은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겠다라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이게 시간을 두고가 아니라 이제 입장차가 조금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입장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조율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여가부와 법무부가 공개 대상이 이제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이고 법무부는 이제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성인 대상 성범죄자지만 이제 대상은 다르지만 법무가 한 75%를 관할한다라면 이제 그런 부분에 어쩌면 양보나 고려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 관점만 보자면. 근데 이제 선도적인 역할은 또 여가부가 했다. 그래서 가치나 실무적인 걸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면 조금 되겠다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열람권자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각각 전 국민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풀렸잖아요. 예. 그래서 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법무부가 하더라도 뭐 여가부가 하더라도 사실 문제가 없는 그런 거고. 근데 지금 보니까 입장차에 있던 것 중에 조금 정리가 안 된 게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볼 것 같은데 상세 주소가 집원까지는 공개하기로 했죠. 네. 예, 근데 동호수 아파트 같은 경우 동호수 공개는 법무부가 원치 않는다. 또 게시를 할 때 읍면 동사무소 게시는 둘 다 찬성하지만 학교 게시판 게시는 법무부는 불가하다. 또 몇 가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입장 차이가 정리가 안 된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이제 집원까지는 공개하는 데 합의가 돼 있고 또 아파트 동호수 문제는 주변 성범죄자의 주변 사람들 위주로 생각하면 동호수까지 공개를 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 본인 입장에서 본인 인권이나 또는 그 사람의 재활 의지가 소위 말해서 쉽게 꺾인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신상공개를 전체 다 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사회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더욱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막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들은 아파트 동호수까지 공개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가부와 법무부의 관점이 한쪽은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 차원이고 법무부는 이제 성범죄자 관리 차원이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상황에 있어서도 차이는 있지만 차이점을 좁힐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일어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 차이를 좁히는 방안을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것인데요. 행안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CCTV 설치는 이제 설치 대수도 문제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CCTV 설치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설치 공간이 좀 정해져 있죠. 네. 네. 놀이공원, 도시공원, 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등 뭐 이렇게 예, 되어 있는데 학교에 지금 설치하게 되는 거는 어린이 보호구역 차원이신 거죠? 어떻게 되는 학교 거죠? 밖에다 하는 건 어린이 보호구역 차원이고요. 학교 예. 내부에 하는 건 우리 교육부 쪽에서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죠? 예, 교가부에서는 지금 그 초등학교는 거의 98% 이상 지금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목적이 성폭력 방지인가요? 학교폭력 방지인가요? 어떤 거죠? 학교 안전 차원에서 뭐 성폭력 포함해서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목적에 따라 또 좋은 의도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요즘은 또 학생의 인권 뭐 이런 것도 학생 인권, 교사 인권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고유의 목적에 따라 잘 하셔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CCTV는 대수뿐만 아니라 화질 또 원웨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360도 감시를 못한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대수만 늘리는 것으로 또 통합관제센터만 늘리는 것으로서 이것이 현실화된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는 네.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 돌아가면서 이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건 그쪽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대책도 함께 하셔야지 좀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슨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20초 남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충동 약물 치료, 그거는 이제 그 법은 화학적 것에는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처벌보다는 치료에 있기 때문에 환자 동의의 요건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환자 동의의 요건은 갖춰 나가는 것이 심리치료와 병행하거나 인권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법원에서 그 결정을 해주면 그런 인권 침해 요소가 최소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 보호도 목적도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화학적 그 소위 말해서 성충동 약물 치료 처분을 예. 청구를 이제 수사기관이나 보호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법원에서 그게 좀 결정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치료를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안전의 담보를 될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